한동인들의 도전과 성장 이야기를 담는 한동안 안녕하셨어요 팟캐스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기쁨입니다. 지금까지 게스트분들은 제 지인이었다면 이제부터는 조금씩 제 지인이 아닌 분들까지 확장을 해서 조금 더 넓혀가려고 해요. 네, 그래서 오늘 소개해드릴 한동인, 그 주인공은요. 이런저런 전과 끝에 경영과 법 전공으로 졸업하시고 현재는 배고픈 은퇴라는 요식업, 식당을 창업하신 1, 2학번 김은태 학우님입니다.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을 챙겨주고 싶고 자신이 요리한 음식을 맛있게 먹어주는 모습을 보면서 자신이 어떤 일을 할 때 좋고 행복한지 알게 되었다고 하는 은태 학우님. 학생의 신분을 벗어나 자신의 이름을 걸고 자영업을 하는 것이 결코 쉽지만은 않았다고 하는데요. 파스타를 주 메뉴로 하는 식당을 포항 양덕에서 창업하기까지, 그리고 실제 사업을 운영하며 배우고 느낀 점, 배고픈 은퇴 메뉴 개발의 과정, 그리고 배고픈 은퇴라는 식당 이름의 유래 등등 은퇴 학우님께서 전해주시는 솔직한 이야기를 담아보았습니다. 삶이 고픈 이들이 배고픈 은퇴 식당에서 위로와 힘을 얻고 가기를 바라는 은퇴 사장님의 따뜻한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들리세요? 네네, 들려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1, 2학번으로 학교를 졸업한 김은태라고 하고요. 나이도 1, 2학번 나이인 지금 28살이고, 마지막으로 전공을 했던 거는 이제 경영이랑 법으로 졸업을 했어요. 근데 그 과정에서 좀 전과를 저도 많이 해가지고, 경영, 경제, 국제 저도 한 학기만 해봤고, 언정도 딱 한 학기 해보고, 그렇게 하다가, 네, 경영이랑 법으로 이제 졸업을 했습니다. 지금은 아시다시피, 작년 12월에 배고픈 은퇴라는 식당을 개업을 해가지고, 네, 이제 8월이니까 거의 8, 9개월 정도 됐네요. 아, 그렇구나. 그러면 되게 전과를 하는, 보통 많이 전과를 할 때 자기가 뭘 좋아하는지 모르고 또 고민을 많이 하는 사람이 전과를 또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제 은퇴님께서 이제 요식업을 창업하시고 이제 어떻게 보면 좋아하시는 것을 찾게 된 건데 언제 좋아하시는 일을 알게 되고 발견하게 되셨는지가 궁금했던 것 같아요. 그 전공대로 모두가 그 진로를 따라가지 않지만 또 조금은 다른 분야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궁금했던 것 같아요. 그 전과를 한 이유가 말씀하신 거랑 같은데, 저도 제 과거 얘기를 조금만 하면은, 제가 고등학교 때 공부를 진짜 안 했거든요. 공부 진짜 안 하다가, 근데 고등학교 2학년 때 좀 인생에서 좀 계기가 있어가지고, 그때부터 공부를 되게 열심히 하기 시작했는데, 예를 들어서 남들이 막 이제 수능 필수 영단어 이런 거 보고 있으면은, 저는 막 중학 기초 영단어 막 이런 걸 보면서 공부를 시작했거든요, 그때. 그래가지고 좀 점수를 올려야겠다는 생각만 하고 좀 맹목적으로 엄청 열심히 공부를 해서 그렇게 수능 잘 보고 학교를 오고 나니까 제가 뭐 해야 될지 아무것도 모르겠고, 그나마 한동대는 1학년 동안 고민을 해볼 수 있어서 다행인데 그 1학년 때 고민이 또 충분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 시기를 거치다 보니까 내가 뭘 잘할 수 있을까랑 또 뭔가 내가 좋아하는 일을 꼭 찾고 싶다는 열망이 강해가지고 그렇게 전과를 계속했고, 그리고 제가 이 일을 해야겠다고 결심했던 순간이 분명히 있는데, 그 추곡이라는 그 봉사활동하는 동아리는 아니고 모임 같은 게 있는데, 들어본 적 있어요. 그 매 방학마다 한 20명, 적게는 20명에서 많게는 3, 40명까지 되는 학생들이 모여가지고 그 강원도 춘천에 추곡이라는 마을이 있어요. 그 마을 안에 이제 추곡 교회가 있거든요. 거기 가서 약 2주 정도 이제 같이 먹고 자고 하면서 지내게 되는데, 봉사도 하면서 그 이제 요리를 직접 해 먹거든요. 저희가 다 장을 보거나 아니면은 그 마을 주민분들이 주시는 그런 재료들을 활용해가지고 해 먹는데, 저는 군대를 갔다가 복학을 했던 게 15년도였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요리에 대해서 진짜 아무것도 몰랐어요. 관심만 있고. 되게 최근에 네네. 그 관심을 갖게 되신 거네요, 어떻게 보면. 네네네. 저는 1학년 때 진짜 뭘 해야 될지도 아무것도 모르겠다가 군대를 갔는데, 맞선임이 취사병이어가지고 좀 그 음식
군대 또 중요하죠, 남자들은. 그러니까 맞아. 막 제가 엄청 힘들었을 때 그 맞선임이 몰래 불러다가 뭐 그걸 하면 안 되는 건데 들키면 안 되는 건데 몰래 몰래 되게 맛있는 거 해주고 따뜻하다. 그랬었거든요. 밖에서도 요리하다 온 사람이어가지고 그때부터 요리에 관심만 있었고 직업으로는 상상도 못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그 봉사활동을 가서 요리를 하는데 보통 어느 정도 수준이었냐면은 그 마트에서 장을 봐와도 이제 김이라든지 스팸 막 이런 거 사가지고 부쳐 먹는 정도였거든요. 관심이 조금 있다 보니까 뭔가 제 그 요리를 돌아가면서 했는데 제 차례가 됐을 땐 욕심이 나가지고 막 잘 못하는데도 인터넷에서 이거저거 찾아보면서 조금 퀄리티를 높이려고 신경을 썼어요. 저는 그 추국이라는 봉사활동을 그 네. 제가 학교 다니면서 매 방학마다 갔었거든요. 갈 때마다 이제 신경을 쓰다 보니까 제가 좀 점점 잘해지게 된 그런 게 있어요. 그러면서 요리에 대해서 관심이 좀 깊어지고 알바 같은 거 할 때도 일부러 주방 알바 같은 거만 구해서 하다 보니까 딱 이 일을 해야겠다 느낀 순간도 그 추국 봉사활동 중에 느낀 거였는데 3, 4학년 때 한창 제가 이제 졸업하고 나면 진짜 뭐 해야 될까 고민이 정말 많을 때 그 시기에 그 고민을 가지고 또 그 봉사활동을 하러 갔었는데 거기 가면 분위기가 되게 좋거든요. 그 애들이 이제 밖에서 되게 힘들게 농사도 막 도와드리고 하다가 돌아와서 제가 그때 아마 밀푀유 자배를 했을 텐데 그거 먹어주면서 되게 맛있게 먹어주고 막 진짜 거짓말이 아니라 그거 먹다가 울은 친구도 있거든요. 뭔가 맛있어서 분위기에 취해서 온 거겠지만 맛있어서 온 거겠죠? 뭐 그런 것도 막 진짜 순수 맛 때문에 울었을 것 같지는 않고 네, 그런 적도 있고 막 난 되게 따뜻한 순간이 많았는데 특히 그 순간만큼은 그 뭔가 그 분위기에 저도 딱 취해 있을 때 그 옆에 있던 그 추곡 교회에 되게 친한 집사님이 계신데 근데 너 이제 막 졸업할 때 다 됐는데 이제 계획이 뭐 있냐 이런 식으로 물어보셨거든요. 그 얘기를 듣자마자 그 분위기 속에서 뭔가 결정을 해버렸어요. 아 이거 해도 되겠다. 내가 그냥 좋아하는 일, 관심이 많이 가는 일 정도로만 요리를 생각했었는데 좀만 곰곰이 생각해보면 이 일을 하고 막 내가 요리한 거를 사람들이 먹는 걸 보는 게 나는 되게 행복한데 이 모습들을 보면서 내가 굳이 이걸 안 할 이유는 없겠다. 어차피 다른 거 막 하고 싶은 일도 없는데 이쪽으로 좀 알아봐야겠다. 그 질문을 들으면서 딱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네, 그 다음부터는 이제 그 방학이 끝나고 주방 알바를 할 때도 좀 더 신경 써서 이 식당에서는 배울 게 뭐가 있을까 계속 알아보고 제가 막 요리 같은 걸 전문적으로 배운 순간이 단 한 번도 없기 때문에 최대한 유튜브 같은 거 요새 너무 잘 돼 있잖아요. 그런데 레시피 같은 거 뭐 내가 관심 없는 요리라도 이거저거 다 찾아보고 책도 되게 많이 나름대로 읽고 그런 식으로 준비를 좀 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진짜 되게 좋아하는 일, 사소하게 관심 갖고 애정을 갖게 된 일로부터 시작을 했는데 정말 하고 싶다라는 그런 걸 깨닫게 되신 여러 일련의 과정 중에 또 따뜻한 사람들이 있었네요. 따뜻한 공동체. 사람이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 사람 그 속에서. 그 제가 추국 공동체를 되게 좋아하고 또 동시에 거기 목사님을 제 인생에서 제일 존경하거든요. 막 이거저거 되게 막 현실적인 조언도 많이 구하고 하는데 목사님 설교 중에 하나가 이제 교회 다니는 사람은 직업을 어떻게 선택해야 되나 그런 설교를 해주셨는데 딱 그때였던 것 같아요. 제가 그 결정했을 때 그 막 순서가 있었거든요.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막 첫 번째로 이제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일인가 뭐 보이스피싱이나 이런 건 안 되겠죠. 그런 거랑 막 이제 내가 좋아하는 일인가 그 다음에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가 그런 식으로 순서를 따라가다가 마지막으로 이제 이걸 해서 돈을 먹고 살 정도로 벌 수 있을까 딱 그런 우선순위를 정해주셨는데 그 이걸 요식업을 하게 되면은 말씀해 주시는 설교에 맞나 생각을 해보니까 정확하게 맞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결정을 한 것도 있고. 원래는 관심이 없었고 그런데 이제 그런 관심들을 키우고 실제로 은퇴님의 이름을 걸고 자영업을 하신 거잖아요. 사실 자신의 사업을 한다는 것 자체가 쉽지는 않을 것 같은 식당을 준비하시는 과정에서 가장 힘들었던 것이 있다면 무엇이고 또 그 과정 가운데 뿌듯했던 것이 있었다면 어떤 점이 있었는지. 진짜 힘들었던 거 엄청 많은데 네네 두 가지만 꼽자면 약간 정신적인 어려움이라고 해야 되나? 식당에서
제가 식당을 하고 싶었다기보다 아까 제가 이쪽 일을 해야겠다고 결심한 거는 요식업을 해야겠다는 결심이었고, 그러니까 요식업 안에도 식당을 할 수가 있고, 남 밑에도 그냥 일을 할 수가 있고, 뭐 아니면은 막 뭐 회사에 들어갈 수도 있고, 요식업 쪽으로 그런 식으로 길이 나눠져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식당을 했던 이유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곳저곳에서 막 일을 하면서 느꼈던 거는 제가 요리를 함으로써 행복해질 수 있겠다는 생각 때문에 했던 거였는데, 다른 주방들에서 일할 때는 그걸 전혀 못 느꼈었어요. 뭐 양파 썰고 마늘 다지고 이런 일련의 과정들은 뭐 재밌었는데, 그런 식당 주인들의 마인드라든지 손님을 대하는 태도라든지 주인분들이 음식에 쏟는 마음가짐이라고 해야 되나, 정성? 그런 거는 이제 내가 요식업을 시작한 계기랑 전혀 상관이 없고 그냥 경영자로서의 마인드밖에 다 없는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돈을 벌기 위해 식당을 하는 곳들이 그냥 대부분, 뭐 당연한 거긴 하지만 뭔가 그 속에서 이제 저는 제가 느꼈었던 행복, 그런 거를 전혀 느끼지 못했고, 과정 중에서 막 주방이 좀 분위기가 험악하잖아요. 그 뭐 폭언이라든지 욕설 듣고 막 저한테 막 감자튀김 던지는 분도 있었고, 그냥 인격 모독도 엄청 많이 당했고, 그런 과정들을 거치다 보니까 막 요리 쪽을 하고 싶은 게, 계속 말씀드리지만 행복하고 싶어서 한 건데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다른 주방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계속 요리를 하고 싶어가지고 그냥 식당을 하자 이렇게 시작을 했던 것 같고, 실제로 창업을 준비해보면서 제일 힘들었던 거는 외롭다고 해야 되나? 외로운 것 같은데, 저 혼자 했으니까. 이게 저는 이제 그런 마인드로 식당을 한 건데, 나 행복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여기 포항에서 자리 잡은 거는 식당을 하면서 그냥 단순히 돈만 벌고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좀 더 나누고 챙겨줄 수 있는 사람들이 많겠다, 이쪽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여기서 한 거거든요. 왜냐면 이제 제가 한동대 졸업생 출신이다 보니까 한동대 다니면서 좀 어떤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이 많은지 제가 알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쪽에서 장사를 하다 보면은 최소한 막 배고픈 사람이 있다면 밥 한 끼 챙겨주는 거는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라도 좀 나누면서 살아야겠다 해서 아무튼 그런 마인드로 한 건데, 제가 외롭다고 말한 건 어떤 부분이냐면, 이게 저는 아실지 모르겠지만 인테리어 같은 거 다 셀프로 했거든요. 그래서 진짜 되게 싸게 할 수 있었어요. 그 업체에 다 맡기면 최소 한 3,500만 원 정도? 그 정도 돈이 들었을 텐데, 제가 직접 해서 진짜 3분의 1 가격으로 할 수 있었거든요. 인테리어만 놓고 보면은. 혼자 인테리어를 해야 되니까 뭐 중고 제품 이런 것도 제가 사려고 직접 발품 다 띄워야 되고, 어떻게 하는 건지 다 직접 알아보고, 그런 거 사러도 직접 돌아다니고 하는 건데, 근데 그 과정 중에서 너무 외로웠어요. 왜냐면 업체 사장님들을 되게 많이 만났는데, 페인트 가게 사장님도 만나고 이 가게 전주인도 만나고 뭐 타일 하시는 업체 사장님도 만나고 했는데, 그런 분들이 10명이 있으면 두세 분은 되게 좋은 분이 있거든요. 젊은 나이에 도전한답시고 막 챙겨주고 그러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두세 분을 뺀 7명? 그분들은 진짜 어떻게든 뭔가 나를 빼먹으려고 뭔가 하이에나처럼 그렇더라고요. 가격 사기 같은 것도 많이 당했고 더 싸게 할 수 있었는데, 그런 시기를 한 2, 3개월 정도 치니까 저도 좋은 마음으로 시작했는데 뭔가 되게 예민해지고 막 신경이 바짝 곤두서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뭔가 되게 외롭더라고요. 그런 힘든 것도 있고, 그 또 제가 여기저기서 일을 했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서 막 폭언 욕설 같은 것도 많이 들었다 했는데, 그 과정에서 뭔가 트라우마 같은 게 좀 많이 생기긴 한 것 같아요. 막 욕설은 아닌데 욕보다 심한 말들? 제가 뭐 실수 하나라도 하면은 넌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요식업을 하려고 하냐, 막 뭔가 가슴에 비수가 되는 말들, 그런 말들을 많이 듣다 보니까 창업을 하고 나서도 좀 힘든 일이 있다 치면은, 예를 들어서 막 손님이 너무 많이 몰려와가지고 엄청 정신이 없고 막 실수 한두 번씩 하고 그럴 때는 뭔가 그런 말들이 불쑥불쑥 생각날 때가 있어요. 그런 게 좀 힘들죠. 근데 뿌듯했던 거는 그런 과정을 다 이겨내고 어쨌든 지금 혼자서 인테리어 성공적으로 끝냈고, 네, 장사는 사실 잘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하고 있고, 이런 거 되돌아보면은 그냥 전체적으로 다 되게 뿌듯하긴 해요. 배고픈 은퇴라는 식당 이름이잖아요.
그리고 저는 그 배고픈 은퇴 전에 이제 카피라고 하나? 네. 삶이 고픈 당신 이곳에서 배부르길? 이게 되게 뭔가 따뜻하다는 아, 생각이 그쵸, 그쵸. 들었는데, 이렇게 뭐 식당 이름을 이렇게 정하게 되신 이유가 있는지 그런 이름의 유래에 네. 대해서. 이쪽에서 식당을 하게 되면은 제가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했다고 했잖아요. 아, 그런 생각을 가진 이유가 저는 학교를 다니면서 좀 마음속에 울림을 많이 받았던 게 저도 막 엄청 유복하게 학교 생활을 한 건 아니지만 나름대로 좀 배고플 때가 있었거든요. 뭐 하루에 한 끼로 해결을 해야 되는 정도? 막 이 정도의 배고픔이었는데 근데 그런 제가 너무 부끄러워졌던 순간들이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되게 힘들게 학교를 다니는 친구들을 저는 되게 많이 봤어요. 제가 아는 사람들도 그렇고 제가 모르는 사람도 그렇고 특히 기억에 남는 게 저 때는 에타 안 하고 그 대수비랑 그냥 전해드림 이런 게 있었거든요. 아, 저도 재수과 에타의 그 과도기라서, 네. 네. 인력학번 대숲에서 글을 하나 봤었는데 이거 되게 그때 읽으신 분들 되게 많을 거예요. 어떤 분이 이제 익명이잖아요. 익명. 근데 너무 힘들었나 봐요. 아직도 기억에 남는 글 내용이 첫 문장이 저 너무 힘들어서 지금 울면서 쓴다 막 그런 식으로 시작을 했는데 그러니까 막 돈이 너무 없어서 가난해가지고 학교 다니는 게 너무 힘들다. 그러니까 맘스에서 그때 1,500원짜리 밥버거 있었는데 그거 아침에 하나 사가지고 절반으로 나눠서 절반은 점심에 먹고 나머지는 저녁에 먹고 약속. 네. 그다음 밥고 같은 것도 밥고도 이제 밥 먹을 때 돈이 나가잖아요. 그런 거도 돈이 없어서 못 가는 건데 나 과제 있어서 너네끼리 먹어야 될 것 같아 이런 식으로 거짓말 하시고 막 방에서는 울고 막 그러신다는 얘기를 봐가지고 아직도 기억이 나네요. 그 글이. 그래서 이제 그때 저도 5만 원이라도 드리고 싶다 이런 식으로 댓글 달고 다른 분들도 엄청 많이 댓글 달아가지고 제가 알기로 그분한테 100만 원 넘는 후원 금액이 들어갔다고 맞아요. 알고 있거든요. 맞아요. 그런 걸 보면서 저는 되게 반성도 많이 했고 삶의 방향성을 좀 어느 정도 잡은 것 같아요. 그거 생각하면서 저걸 만들긴 했어요. 되게 어려운 분들이 있다면 그 최소한 배고프면 서럽잖아요. 힘들 때. 그런 서러움이라도 없었으면 좋겠다. 약간 내가 있는 공간에서는 그런 의미로 지었죠. 그래서 저는 이거 하면서 아직도 방법은 잘 모르겠는데 그런 분들을 되게 챙겨드리고 싶거든요. 그리고 배고픈 듯이라는 이름은 그쵸. 저거 고민을 진짜 많이 했거든요. 저거 이름 저렇게 짓고 후회한 순간도 진짜 많아요. 사실 저게 뭐지 이런 거 말이 안 되는 거지. 백종원 선생님도 식당 이름 이따위로 짓지 말라 했음. 백종원 선생님 말하시는 거 보면은 창업 처음 할 때는 가게에서 무슨 메뉴를 파는지 알 수 있는 이름이 좋다. 그러다가 유명해지면 이런 거 해도 된다. 은행을 가잖아요. 은행 가면은 그 창고 직원들이 피식피식 웃는 게 다 보이고. 진짜 그런 적도 있어요. 몇 번지 배고프는 텐데요. 이렇게 말하니까 장난전화 하지 말라면서 끄는 분도 있고. 근데 저 이름으로 했던 게 배고팠던 사람이 배고픔을 잘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나도 항상 배고픈 상태로 다른 사람의 어려움과 배고픔을 이해해보자 그런 의미도 있고 배고픈 은퇴 공간 안에 셀프 인테리어도 뭐 하시고 스툴도 만드시고 그 전시 공간에 가장 의미 있었던 오브제들을 전시해 두셨는데 이 오브제 중에서 사연이 있을 것 같아요. 각각 오브제마다. 근데 그 여러 오브제 중에서 가장 소개해주고 싶은 오브제가 있다면은 일단 그거들을 갖다 놓은 이유가 인테리어에 대해서 고민을 진짜 많이 해봐가지고 그러면서 이제 가게 내부의 디자인을 어떻게 하고 약간 어떤 느낌을 살려야 될까 고민이 너무 많았거든요. 공시 쪽에 강사도 하셨던 그런 선배님이 계셨는데 그 배고픈 은퇴라는 이름으로 식당을 할 거면 뭔가 조금 더 따뜻한 느낌과 제 개인적인 이야기들이 보일 수 있는 인테리어가 좋을 것 같다 하시면서 예시로 들어줬던 게 뭐 내가 좋아하는 물품들을 전시해 놓는다던가 그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 말씀이 너무 감사하게도 공감이 돼가지고 어떻게 해야 내 이야기를 담을 수 있을까 했는데 딱 창업하기 전까지 그냥 매 순간이 너무 힘들었거든요.
이걸 해도 될까 고민하는 것 자체가 되게 힘들었고 부모님한테 말씀드리는 것도 되게 힘들었고 근데 아무튼 그 과정들을 하나하나 해결하면서 저는 식당을 하게 됐거든요. 그 순간들을 좀 기억해 보려고 그런 걸 하나씩 갖다 놨어요. 이 식당을 해도 되나 요식업을 해도 되나 고민하면서 되게 막 좌절감에 빠져있던 시기가 있었는데 그때 제 새내기들이 제가 새섬을 했었는데 1호학번 새내기들이 저를 위해서 노래를 만들어줘가지고 되게 힘이 됐던 순간이 있고 그래서 그 오브제 중에 하나 보면은 태블릿이 있거든요. 그 안에 이제 노래가 있어요. 그 노래 하나만 딱 넣어놓은 태블릿이 있어가지고 그런 것도 있고 그 아까 말했던 추국 있죠. 그 추국 봉사활동이 되게 의미가 있었는데 거기서 들고 온 그 추국에서 되게 많이 나는 가래나무 열매가 있거든요. 호두처럼 생긴 게 있는데 그것도 약간 추국 생각하고 싶어서 갖다 놓은 게 있고 봤었던 성경책 그런 것도 갖다 놨고 뭐 제일 소개해드리고 싶었던 거는 편지가 하나 있는데 저 부모님 설득하는 게 너무너무 무서워가지고 그러니까 1년 동안 고민을 하다가 이제야 졸업할 때가 되니까 이거 진짜 빨리 말은 하긴 해야겠는데 너무 너무 무서워서 뭔가 어렸을 때부터 되게 좀 엄하게 큰 게 있어가지고 그래도 사람이 할 말은 해야 되는데 그리고 부모님이 도움이 없으면 제가 그 일을 할 수 없는 상태라 꼭 부모님의 허락과 지지가 너무 필요한 상태였거든요. 이러다가 안 되겠다 싶어서 부모님한테 편지를 쓰자. 편지로 내 마음을 좀 전해야겠다 하면서 이틀 밤 동안 10장짜리 편지를 써가지고 그것도 바로 못 드리고 제가 바보처럼 그 집에 이제 제 방 안에 숨겨놓고 저 이번에도 추억 봉사 다녀오겠습니다 하고 가서 그 추억 봉사 가가지고 제가 사실 할 말이 있었다면서 제 방 어디에 제가 하고 싶은 말 편지로 써놨는데 읽어주셨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한 거거든요. 진짜 어떻게 주방에서 이제 일하시다가 오늘 너무 힘들어 할 때 이제 그 전시 공간에 있는 오브제를 딱 보면 맞아. 내가 이렇게 시작했지. 네, 진짜 맞아요. 그러려는 목적으로 갖다 놓은 것도 있어요. 진짜 실제로 막 너무 힘든 날이면 이제 그 노래 있다 했잖아요. 노래 들으면서 편지 읽고 눈물 또르르. 네, 감성에 딱 취해가지고 또 메뉴 개발도 꾸준히 하시던데 새로운 메뉴를 계속 내시던데 실제로 어떻게 영감을 얻으시고 만드시는지도 궁금했어요. 저는 어떻게 하냐면 그냥 되게 다양한 곳에서 영감을 얻는 것 같은데 진짜 여러 채널을 통해서 유튜브 또 제가 계속 하나씩 읽는 책 아니면 다른 가게들 메뉴 보고 먹어보면서 영감을 받는다거나 아니면 그냥 혼자서 아이디어가 탁 떠오른다거나 아니면은 심지어 영화 같은 데서도 아이디어를 얻기로 하고 실제로 음식을 만들 때 음식으로 영감 얻는 거예요? 아니면 예를 들어서 밖에 걷고 있는데 하늘이 너무 청량하고 푸르러 그러면서 그 푸르른 맛을 내고 싶다. 그거는 이런 와 이런 건 아니죠? 그거는 거의 요리 천재들 이게 탁 해서 탁 나오는 게 아니라 일단 음식이 메뉴로 되려면요 단순히 맛있는 걸 만들어서 되는 게 아니라 맛은 기본이고 맛에다가 일단 단가도 맞아야 되고 그리고 내가 하는 식당의 분위기라든지 이 지역에 맞아. 잘 어울리는가 그것도 봐야 되고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다른 메뉴들이랑 조화도 봐야 돼요. 그래서 막 하늘이 맑다거나 해서 탁 떠오르진 않고요. 한동인들에게 공통적으로 드리는 질문들이 약 한 3가지 정도가 있어요. 이제 앞으로 하고 싶은 일, 이루고 싶은 꿈이 있다면 어떤 것인지 사소한 것도 좋고 아주 거창한 것도 좋고 약간 한 4, 50년 뒤에 명확하게 하고 싶은 건 하나가 있긴 해요. 학교 다닐 때도 이제 뭐 한동통일위원회 이런 것도 하고 뭐 공모전도 나가고 했는데 50년 뒤에 꼭 하고 싶은 거는 북한에서 장사하고 싶은 거 통일이 된 다음에 그러니까 통일이 되자마자 언제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생각으로는 여기 있는 거 다 정리하고 글로 가가지고 거기 지역에 맞는 음식 만들어서 팔고 정직하게 장사하고 해보고 싶어요. 근데 그거를 나가기 위해서 이제 단계가 필요할 것 같은데 또 다음 단계로 해보고 싶은 거는 학교 안에 들어가고 싶거든요. 학교 안에서 새로운 아이템으로 장사를 해보고 싶은데 제가 하는 요리 중에 제일 자신 있는 게 파스타가 아니라 한식을 저는 제일 자신 있게 할 수 있어가지고 학생들 지갑 타령에 맞춰가지고 모두가 고개를 끄덕일 만한 가격으로 판매를 해보고 싶다. 배은도 배은대로 하면서 그게 다음 단계. 네.
저희도 아직 은태님도 잘 모르고 저도 잘 모르겠지만 진짜 뭐를 해야 될지 잘 모르겠고 내가 좋아하는 게 모르겠다 하는 후배들이 만약에 있다면 그 후배들에게 어떤 말을 해주고 싶은 일단 저는 말이에요? 저런 말들을 보면은 일단 좀 슬픈 생각 먼저 드는 게 제가 살아왔던 인생도 돌이켜보면은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찾을 수 있게 도와주는 환경이라기보다 막 그냥 수능 점수 잘 맞으려고 막 맹목적으로 공부해야 되고 학교 들어오고 나서도 이제 내가 하고 싶은 거를 찾을 수 있는 환경은 아니잖아요, 사실. 진짜 하고 싶은 일이 다 하나씩 하고 싶은 일 그런 거라기보다 다 좋아하는 일이라던가 취미는 있잖아요, 사실. 근데 감히 직업으로 삼기 힘든 사회인 것 같아서 뭔가 좀 슬픈 생각 먼저 들고 저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도전하는 게 진짜 좋은 것 같긴 해요. 막상 부딪혀 보면은 그러니까 좀 겁을 먹는 경우가 많은데 근데 막상 해보면 되는 경우가 많아요, 진짜로. 어떻게든. 저도 진짜 대책 없이 했거든요, 이거. 남들이 봤을 때 이거 말이 안 되는 돈 들고 와가지고 시작을 한 거예요, 진짜. 그 적은 돈으로 와서 뭔가 부딪혀 보면서 할 수 있는 방안 같은 거 계속 생각해보고 부딪히고 하다 보니까 주변에서 도와주는 사람도 많고 은근히 다가오는 도움의 손길도 있고 막 내가 생각하지 못한 거 방향으로 뭔가 문제들이 해결되는 경우도 있고 하다 보니까 네, 다 되던데, 진짜로. 약간 진짜 하고 싶다는 생각만 가지고 막상 부딪혀 보면은 내가 부족한 점이 뭔지 하나씩 보이고 막 아 음식에는 이런 게 부족하구나. 그냥 매일매일 한순간 한순간 교정의 시간들을 거쳐 나가는 거죠. 처음부터 완벽하게 시작하지 않더라도 저도 지금 이렇게 하고 있을 줄 몰랐어요, 진짜로. 이제 지금까지 후배들에게 말씀을 해주신 건데 1학년 때 은태님에게 그 은태 새내기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지금 은태님께서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지금부터 은퇴한테 말하듯이 하면 되나요? 은퇴야, 은퇴야 듣고 있지? 아 일단 너는 지금은 문제가 없는데 그 뭐지 군대 갔다 오고 나면은 너는 롤을 하면 안 돼, 진짜. 알겠? 너 롤 때문에 시간 진짜 많이 뺏기거든, 지금도 그렇고. 그거 손댈 생각도 하지 말고 조금 이성적으로 생각했으면 좋겠다. 감성에 취하지 말고, 알겠지? 지금부터 알바를 꼭 했으면 좋겠음. 지금부터 경력을 쌓고 또 군대 가면은 맞선님한테 배울 것도 되게 많은데 아 모르겠다. 좀 진지하게 고민했으면 좋겠다. 네, 은태님에게 있어서 개인적으로 세상을 바꾼다는 것은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 것 같아요? 슬로건을 가지고 막 한동대가 솔직히 약간 뭐야 그 사기 영상 아세요? 사기 영상? 홍보 영상이요? 네. 그거 보고 뽕에 취해서 다들 갑자기 막 한동대하고 하는데 그 영상 같은데 보면은 이제 세상을 바꾼다는 의미가 진짜 이 월드잖아요, 월드. 막 뭐 생명은 무슨 신약 개발해서 무대를 세상을 바꾸고 그쵸. 막 그 영상 보면은 국제 출신은 막 국제 변호사가 돼서 막 인터뷰하고 있고 그렇잖아요. 막 경영은 막 스타트업 해가지고 막 있고 그렇게 하는데 근데 이제 저한테 관심사가 되는 거는 그런 쪽의 세상의 변화라기보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대나무숲 글 있죠. 네, 그런 아픔을 가진 사람들이 있으면 저는 그런 사람들이 더 제 관심사거든요. 그래서 저는 월드라는 개념보다는 이 지구 안에 이제 한 전 세계 인구가 80억 되지 않나? 그쵸? 그렇게 80억이 된다면 80억의 세계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Why not change the world라는 말을 저는 항상 Why not change your neighbor's world라고 생각을 해요. 그냥 내 옆에 있는 사람, 당장 내 옆에 있는 사람의 세상에 좀 더 관심을 갖고 그 사람의 아픔에 공감을 하고 내가 이 사람한테 뭐 해줄 수 있는 게 없을까 해서 진짜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그냥 저는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가 잘 생각을 해보고 그 세상을 바꾸는 것보다 저는 내 주변 이웃들의 세상에 관심을 기울이고 바꾸는 게 더 의미 있고 중요하지 않나 생각을 해요, 저는. 요리가 좋아 조리가 좋아 시카리 도마에 부딪히는 소리가 좋아 후라이팬이 만드는
배고픈 은퇴 식당에 의미 있는 오브제 중인 하나인 그 노래가 지금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은퇴님의 새내기, 그러니까 후배들이 은퇴님을 응원해주기 위해서 직접 만든 곡이라고 해요. 곡 마지막쯤에 그 친구들이 보내는 음성 편지도 담아져 있습니다. 진짜 너무 따뜻하지 않나요? 네, 아무튼 포항 양덕에 위치한 파스타 식당입니다. 맛도 가격도 착하다고 하니까 혼내주러 갑시다. 삶이 고픈 사람들에게 힘이 되고자 하는 은퇴님의 따뜻한 식당처럼 우리도 지치고 힘든 누군가에게 쉴 곳 있다고 말해주는 그런 따뜻함이 깃들어 있는 넉넉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다음 주 화요일 또 다른 한동인의 인터뷰로 찾아뵙겠습니다. 한동안 안녕히 계세요.